안녕하세요. 어제도 오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1년형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칸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특별히 이 차량에는 다이나믹 패키지와 익스테리어 패키지 그리고 벙커 롤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이 탑재되어 있는 타이어는 쿠퍼사 제품이고요. 타이어 명칭은 디스커버리 ST, 깍두기 트레이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분류상 AT 타이어가 맞고요. 기존의 레디얼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견고해 보이고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다소간의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만 MT 타이어도 고를 수 있게 했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타이어의 규격은 265, 60, 18인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블랙 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18인치이지만 블랙 컬러 도색이 되어 있는 휠입니다. 아울러 이 차량에는 휠 하우스와 도어 하단에 가니쉬, 정확하게는 보호용 클래딩인데요.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에 차체 보호용 클래딩이 추가되어 있고요. 후륜 쪽 휠 하우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존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에 들어가던 것과 좀 다른데요. 오프로드용 스태퍼입니다. 이게 락레일 역할도 해서요. 좀 험한 지형 혹은 돌을 넘어갈 때 돌이 하체를 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달려있는 높이나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어차피 하체 보호용 가드니까 조금 손상이 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쌍용의 2.2 LET 디젤 엔진은 유로6 대응 엔진이고요. SCR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을 감쇄시키기 때문에 요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1년형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의 후면부에는 이렇게 테일게이트 가니쉬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재질은 클래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선택하면 앞서 보신 휠하우스, 도어 하단, 가이드와 함께 이 적재함 가니쉬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4x4 이 엠블렘이 붙어 있는데 별거 아닌데 요거 오프로드 달리는 차 같은 느낌이 나겠죠? 후미등 케이스 자체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안쪽에 램프 디자인이 전면 그릴과 같은 느낌으로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뒷범퍼 하단에 보면 금속 질감이 나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조금 어색하지만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이나믹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 부품입니다. 이 시승차에는 적재함에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바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벙커 바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바와 다른 점은 위쪽에 프레임과 레일이 별도로 붙어 있어서 이 바 위쪽에도 물건을 적재할 수가 있어요. 천막을 쳐서 텐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활용도가 높은 스포츠 바인데요. 가격은 그만큼 비쌉니다. 쌍용 자동차는 렉스턴 스포츠에 장착할 수 있는 이 순정 바를 3가지 제공하고 있고요. 모두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실내를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형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의 내부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큼지막한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요. 플랫폼과 샤시 일부를 공유하는 렉스턴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렉 구동 방식, 즉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스티어링 휠로 바뀌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추가됐어요. 하지만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엔 여전히 기존의 유압식 스티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속도 감응식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 차를 주행해보면 RDPMS가 들어가 있는 렉스턴과 스티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힘이 들어갈 때와 힘이 풀어질 때의 느낌, 그 차이가 커요. RDPMS 같은 경우도 속도나 상황에 따라서 스티어 감도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운전할 때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홈로 주행할 때 이 스티어링 휠의 거동을 보면 운전자의 개입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주는 형태예요. 참고로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사실상의 풀옵션 차량인데요. 가속과 감속 페달에만 금속재가 입혀져 있고요. 풋레스트는 그냥 플라스틱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1열의 전동 옵션은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서 풀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트림 자체가 프레스티지다 보니까 그렇고요. 노블레스로 올라가면 동승석에도 전동 옵션이 추가됩니다. 시트는 일반 가죽이고요. 노블레스로 올라가면 나파 가죽이 사용되고 브라운 컬러도 선택 가능합니다.
변속기 UI와 주차 브레이크인데요. 예전 쌍용이 사용하던 계단식 변속기 UI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주차 브레이크는 기계식 핸드 브레이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직관적인 UI를 더 좋아합니다만 공간 활용이나 디자인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준상용으로 사용되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에는요, 기본적으로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아날로그 방식의 타코미터가 적용이 되고요. 정보창은 기본적으로 7인치가 제공이 되고요. 프레스티지 트림 이상에는 8인치가 탑재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내장된 9.2인치 인포콘을 탑재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도 별도로 9.5인치 내비게이션 내장형 인포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온카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미러링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요.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뷰 기능도 별도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면은 변속기가 R로 가 있을 때 켜지는데요. 운전석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전 트림에서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공조기 UI이고요. 이 차량에는 풀 오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열의 열선과 냉풍 각각 3단계씩 지원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 USB와 DC 12V 전원 아울렛 그리고 aux 인풋 단자가 있습니다. USB는 데이터 입출력용이 하나 지원이 되고요. 쌍용차는 전통적으로 추가 어댑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DC 12V 아울렛 하나를 USB 충전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15W급으로 고속 충전은 아니고요. 이 역시 추가 탑재하셔야 합니다. 센터 터널 끝단에 보시면 이렇게 주행 모드 선택 다이얼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카는 후륜 구동 기반의 차량이고요. 전자식 다이얼을 통해서 사륜 하이와 사륜 로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2열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열을 위한 에어벤트 지원이 되지만 열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열선은 노블레스 트림에 가야 장착이 됩니다. 자, 2열 좌석은 등받이가 다소 높게 서 있고 리클라인 각도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격벽이 있어요. 이 격벽 때문에 좌석을 뉘울 수가 없죠. 이 좌석은 앞쪽으로 접을 수가 있는데요. 2열 전체가 한 조각으로 통째로 접히는데 여기 보시면 접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2열을 폴딩하는 스위치는 보조석 쪽에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앞으로 당긴 다음에 등받이를 젖히면 원피스로 젖혀지고요. 이거 분할을 하면 좀 더 편하긴 하겠지만 뒤에 커다란 적재함이 있기 때문에 2열의 섬세한 폴딩 옵션은 과감하게 제거한 셈입니다. 다시 원위치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과 다르게 2열 밑에 추가로 수납함이 탑재됐습니다. 좌석 밑에 레버가 있는데요. 그 레버를 아래로 당긴 다음에 잡아당기면 이렇게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납함이 나옵니다.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커다란 수납 공간이 없어서 늘 가지고 다니는 세차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따라서 적재함 쪽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수납함을 따로 마련했어야 되는데요. 2열 시트 하단 스토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적재함 도어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안 떨어지고 서 있네요. 기존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칸의 적재함 도어는 잠금 장치를 푸는 순간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사람이 이 무게를 지탱해서 천천히 내렸어야 되는데 적재함 도어 힌지 부분에 레치 장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세울 수도 있고요. 그만큼 내릴 때 이 적재함 도어와 차체의 충격이 덜하겠죠. 이 부분은 기존의 쉐보레 콜로라도가 부드럽게 열리는 기어가 달려 있어서 열었을 때 잡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기존 렉스턴의 적재함이 너무 비교가 된 거죠. 자, 이번 변화
잘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군요.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칸 다이나믹 패키지 차량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흥미롭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